안녕하세요. 룸메이트 오해인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리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리뷰하기에 앞서 정말 되게 죄송하다는 말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경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조별리그 1차전이 거의 모든 조가 다 끝나가고 있죠. 오늘 10시에 열리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포함한 G조, H조 경기가 끝나면 이제 1차전은 전부 끝나게 되는데, 그럼 바로 내일부터 바로 2차전이 또 시작되죠. 이런 상황인데도 저는 영상을 카타르 월드컵 개막 이후로 한 번도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최근에 올린 게 5일 전인가? 거의 일주일 다 돼갈 거예요. 그만큼 사실 바빴다는 거죠. 바빴다는 거고, 그럼 월드컵을 못 봤냐?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고, 보면서 저도 놀라고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짧게라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진이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개막전에서 전반전에 0대2 에콰도르가 2골 넣은 이제 사진만 올리고 그 다음부터 안 올렸는데, 워낙 경기가 충격스러워서 사진을 찍을 틈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카타르하고 에콰도르의 경기죠. 0대2로 에콰도르가 이겼는데요. 이 경기 에콰도르가 이기면서 개최국 축복이라고 불리는 징크스가 있는데, 그 징크스에 따르면은 개최국인 카타르가 개막전에서 무조건 이기거나 무승부한다 라는 징크스인데, 반대로 다시 말하자면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개최국이 개막전에 지지 않는다. 이 징크스가 월드컵이 처음 생긴 이후로부터 1930년이죠.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부터 쭉 이어오던 징크스였는데, 카타르가 처음으로 깼습니다. 과연 개최국의 축복 징크스가 깨질지, 월드컵이 처음 나온 국가인 카타르가 성공을 거둘지가 승리를 거둘지가 이제 약간 의문이었는데, 결국에 개최국의 축복이 깨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에콰도르가 개막전부터 카타르의 찬물을 끼얹으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여담이지만 저도 개막전 영상을 다 봤고 라이브로 봤고요. 경기를 이날 1시에 새벽 1시에 경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카타르 시간으로는 6시간이 이제 느리기 때문에 저녁 7시죠. 한참 이제 황금 시간일 때, 프라임 시간일 때 경기가 펼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났었는데, 제가 나중에 뉴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카타르 관중들이 또 경기 끝나기 전부터, 사실 스코어가 2대0이어서 다행이지 경기 내용 자체는 카타르가 에콰도르한테 완전히 농락당했어요. 에콰도르가 거의 하고 싶은 대로 경기를 다 풀어나갔기 때문에 2대0 이상으로 이제 갭 차이가 많이 느껴졌는데, 자, 그러면서 개최국이고, 또 개최국이 개막식 첫 경기부터 많은 관중들이 나가는,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전 세계 팬들이 많이 충격을 먹었죠. 저도 그 기사를 듣고 오우씨, 개막전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나라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물론 그때는 우리가 폴란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경기가 그만큼 카타르가 처참했다는 거죠. 확실히 월드컵을 경험해보고, 에콰도르는 그래도 경험해본 짬밥이 그래도 카타르보다 있어서 유리했던 것 같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첫 경기부터 아쉬운 패배로, 나머지 두 팀이 세네갈, 네덜란드인 걸 감안하면은 가망이 없다, 한마디로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에콰도르는 일단 확실히 잡아야 되는 상대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A조 경기부터 다 먼저 볼게요. A조 두 번째 경기죠.
세네갈하고 네덜란드 경기인데요. 0대2로 네덜란드가 이겼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를 못 봤습니다. 못 봤고요. 네, 일찍 자는 아니나네. 피곤해가지고. 자, 경기는 막판에 네덜란드가 두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 좀 난 게 있는데 이번 월드컵부터 약간 침대 축구나 시간 끌기에 좀 추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연되거나 뭐 골키퍼가 부상으로 필드 플레이어가 원래 부상된 경우에는 어 무조건 정지한다라는 뭐 그런 규정은 없지만 골키퍼 경우엔 달라요. 골키퍼가 같은 경우는 경기를 무조건 중단해요. 골키퍼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빨리 골키퍼가 만약 부상당해서 회복을 못 한다면은 빨리 라인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가까운 라인 밖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규정에. 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부상이나 뭐 침대 축구 우리나라가 이 침대 축구에 많이 당했죠. 네.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좀 강화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타레미 선수의 페널티킥 골이 네, 후반 103분에 일어났어요. 거의 추가 시간에 13분씩 준 거죠. 카잔의 기적 때도 이렇게 독일한테 시간을 밀어주진 않았는데 그때 근데 너무 많이 주긴 했어요. 그때 독일한테 뭐 골 한 골 더 넣으라고 독일한테 그렇게 주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줬죠. 네, 그만큼 이번 월드컵부터는 약간 시간 끌기 개념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은 그만큼 뒤에 추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월드컵 보면서 추가 시간을 보통 한 6분에서 7분 시간을 많이 안 끌었다라고 생각이 좀 스피드하게 경기가 좀 진행이 되더라도 후반 추가 시간을 6분에서 7분씩이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맞춰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전반전은 뭐 4분씩 주고 그게 아니면은 뭐 후반전 뭐 15분 뭐 이런 식으로 네 경기를 뛰다 보면은 물론 시간 끌기라면서 중간에 실제로 뛰는 에너지량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그동안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추가 시간 15분씩 뛰면은 지쳐요 선수들이 한 8분 정도 지나가면 그만 물론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네덜란드가 1승을 따냈고요. 자, 다음 B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랜드랑 이란 경기. 이 경기는 봤습니다, 제가. 시간대가 시간대라서 그런지 경기가 10시에 열렸나? 10시에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저 재밌게 봤습니다, 이 경기를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잉글랜드 신성, 네, 사카랑 벨링엄 선수의 또 맹활약을 보게 됐고 잉글랜드가 이란을 털었다. 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양 팀 다 골이 많이 터질 정도로 수비 라인이 많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다득점이 나오는 경기였고 또 이렇게 야구 스코어가 흔히 말해서 골 많이 나오면 야구 스코어라고 하잖아요. 네, 야구 스코어가 나온 경기였고요. 이란이 네, 따라가는 골을 만들기도 했고 경기 막판에는 페널티까지 얻어내면서 네, 6대2로 따라가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이란의 전술 자체가 좀 단순했어요. 너무 타레이미 선수를 겨냥한 뭐 롱패스 축구를 구사하면서 공격이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네. 네. 그랬고 이란 전술 자체가 선수비 후역습이었거든요. 이 전술이 저번 월드컵 때는 잘 먹혔어요. 이란이. 그래서 1무 2패로 탈락하긴 했지만 실점을 딱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란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이 전술 자체가 잘 먹혔는데 네, 벌써 이번 월드컵 때는 6실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먹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란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 자체가 좀 안 먹히는 모습이 보였고요. 뭐 이런 걸 떠나서 보더라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란이 첫 경기였죠. 네, 아시아 국가 중에 첫 경기였기 때문에 좀 대조적으로
네, 뒤늦게 좀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잉글랜드의 폭격으로 잉글랜드가 1승을 따냈고요. 자, 같은 B조 제가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역시나 이 베일이 이게 페널티킥일 거예요. 베일의 페널티킥으로 웨일스가 동점을 만들긴 했는데 경기 자체는 그래도 앞에 있었던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박빙인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무승부로 끝나면서 양 팀 다 일단 1무씩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웨일스는 정말 또 오랜만에 월드컵에 진출하면서 베일이 또 월드컵 첫 골을 만들어냈네요. 자, 그리고 C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레전드였죠. 네. 이 다음엔 또 레전드 경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이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랑 사우디 경기 1대2로 사우디가 이겼는데요. 경기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딱 아르헨티나 사우디 하니까 딱 든 생각이 사우디가 몇 분 동안 버틸까 진짜 그 생각했어요. 진짜 제일 먼저. 아니나 다를까 페널티킥을 내주고 10분 만에 아르헨티나한테 첫 골을 먹혔거든요. 이거 다득점 삘이 난다 벌써부터 그 생각이 났었는데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공격을 잘 막더라고요. 수비진이 아르헨티나 공격을 다 읽어내면서 미리 막았어요. 크로스도 미리 차단하고 이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도 아르헨티나가 효과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공중볼에 또 밀리지 않으면서 끈적끈적한 축구를 보여준 거죠. 헤딩 경험에 밀려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알던 그 사우디의 그 침대 축구가 맞나? 솔직히 오늘 경기는 침대 축구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사우디 실력으로 이겨낸 경기인데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알던 사우디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월드컵 때부터 또 침대 축구에 대해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우디의 이 변한 전술 앞으로 2차전이 기대가 됩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통안의 패배를 거두었고 아르헨티나의 문제점은 일단 점유율은 분명히 아르헨티나가 먹고 있는데 효율적인 공격을 못했다. 그런 점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정력 문제, 골 결정력 문제도 역시나 한몫했고요. 반대로 사우디는 유슈팅 2개를 바로 두 골로 이어갔어요. 역습 한 방에 설마 들어갈까 싶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저 진짜 몰랐어요. 설마 했어요. 사우디가 역습하네? 그 전부터 사실 느낌이 들긴 했어요. 아르헨티나 이렇게 위험 지역에서 패스미스 나오면은 이거 사우디한테 한 방 먹겠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네요. 후반전부터. 거기다가 이제 놀라운 가마차기. 이 가마차기 솔직히 들어갈 줄도 몰랐는데 어쨌든 예상 외의 골로 사우디가 백덤블링까지 보여줬죠. 1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면서 C조 경기가 미국으로 빠졌어요. 이 조 1위가 유력했던 아르헨티나가 광탈하면서 탈락은 안 했죠. 1패를 정립하면서 C조 싸움이 미국으로 빠졌는데 그 뒤에 열린 경기가 멕시코랑 폴란드 경기인데 이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서 웃기게도 1차전이 전부 끝난 상황에서 C조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C조 1위가 되었고요. 바른대로 아르헨티나는 C조 꼴찌가 된 거죠. 자, D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랑 튀니지 경기 0대0 무승부.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경기를 안 봤어요. 덴마크랑 튀니지 경기를 봤으면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앞에 사실 이 덴마크랑 튀니지 경기 앞에서 있었던 아르헨티나랑 사우디의 7시 경기였죠. 우리 시간에 7시에 열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워낙 인상적이었어서
뒷경기를 볼 틈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D조 경기, 프랑스랑 호주 경기. 앞에 이제 사우디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어서 호주도 설마 했는데 역시나 설마. 네, 프랑스한테 졌네요. 4대1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호주가 역전패로 진 거거든요. 현재골은 의외로 호주 쪽에 나오면서 호주가 일레나 사우디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역시나 네, 잠시 꿈이었고 3일천하죠. 네, 3일천하였고 그 이후로 4골을 몰아 넣으면서 또 음바페 선수가 MOM으로 선정됐죠. 한 골 1도움으로. 그러면서 4대1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D2조죠. 2조. 잠깐만. 2조는 너무 하이라이트니까 F조 먼저 할게요. 자, F조. 모로코랑 크로아티아 경기. 경기는 0대0. 네, 무승부로 양팀 다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요. 자, 뭐 여기도 야구 스코어가 조금씩 보이던데. 자, F조 경기. 벨기에랑 캐나다 경기 1대0으로 벨기에가 이겼습니다. 벨기에가 이겼는데 진짜 간신히 이겼어요. 보는 게 되게 보면서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좀 있었고, 사실 위험한 장면들도 많았어요. 근데 비추아이 선수가 사실 이 한 골이 아니었다면 무승부로 끝났어도 뭐 할 말이 없었다. 벨기에 입장에서는 오히려 졌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경기 자체는 양 팀 다 큰 전력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벨기에가 소중한 승점 3점을 얻게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F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하고 일본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앞선 사우디랑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처럼 이변이 일어났죠. 1대2로 일본이 이겼어요. 저도 약간 경기 보기 전에 저는 앞선 사우디전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사우디전 이제 이변 일어나기 전에 있죠. 전에 경기 볼 때처럼 독일하고 일본전 보기 전에 일본이 몇 분 동안 먹힐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이 최근에 또 분위기가 약간 안 좋잖아요. 그래도 한지 플릭 감독 아래에서 그래도 독일이 4년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안 달라졌고요. 오히려 일본한테 지면서 한국, 일본의 월드컵에서 전부 지게 된 나라가 독일이 돼버렸네요. 선제골은 독일 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선제골 나오기 전에도 독일 공격 흐름이 좀 답답했어요. 계속 왼쪽으로 볼을 뿌리고 그라나데 선수가 있는 반대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공격을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술이 단순해요. 왼쪽 측면 아니면 중앙으로 파고드는데, 중앙으로 파고들면 또 일본 수비진이 진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중앙을 철저히 틀어 막았거든요. 이 전술이 먹혔어요, 사실. 전반전에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아요. 독일이 골을 넣긴 했지만 그 골도 사실 왼쪽에서 침투를 측면에서 잘했기 때문에 페널티킥 유도까지 해가지고 권도환 선수가 이제 PK를 찬 건데,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독일이 경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거 아니었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 더 어려워졌죠. 그 PK 차는 장면 보고 전반전 끝나고 나서 설마 했어요. 제가 이게 그 느낌이 나는데, 앞선 아르헨티나랑 사우디 삘이 나는데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아르헨티나랑 사우디 경기도 메시가 PK로 선제골 넣고 역전패 당한 거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좀 나려고 하는데 설마 했는데, 네, 설마가 맞았습니다. 네, 일본이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 골 전에도 일본이 계속 독일의 공격을 저지해내고 볼을 가져오면서 찬스가 몇 번 있었고, 결국에 일본이 만들어냈어요. 경기를 보면서 되게 일본이라는 팀이 원샷 원킬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좀 잘 다져져 있다. 선수들이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고,
몸이 좀 가벼워 보였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네. 전방 압박하는 장면을 보고 전반 초반부터 압박을 세게 거는데 진짜 이악물고 왔구나. 준비를 잘했구나 일본이. 일본 상대가 뭐 우리나라 라이벌인 뭐 일본인 걸 떠나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왔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죽을 듯이 덤벼드는데 뭐 이길 수가 없죠 사실 독이. 준비를 안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걸 얘기하자면은 독일은 일본전이 아니라 스페인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미 4년 전에 말아 먹었었는데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한 거죠. 그래서 전차 군단을 이긴 일본이 1승을 얻어냈고요. 이변이 일으키면서 일본은 16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어요. 독일 하나 넘으면서 코스타리카를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2승을 벌써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조 2위 정도는 확보하게 되는데 16강에 청신호가 켜졌네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 열린 스페인하고 코스타리카 경기는 7대 0으로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더보기를 봐야 할 정도로 골이 이렇게 많이 터졌고 경기를 제가 전반전만 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전반전만 보더라도 뭐 워낙에 경기가 스페인의 클래스를 그냥 보여준 경기였죠. 후반전 보지 않았지만 뭐 압도적인 경기 차로 다른 의미로 또 야구 스코어가 나오면서 7대 0으로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다득점으로 스페인이 1위고 2위가 일본, 3위가 독일, 4위가 코스타리카겠네요. 현재 순위로는. 일본이 잡으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독일 입장에서는 첫 경기 지고 두 번째 경기가 하필 스페인 경기예요. 지금 공격 흐름이 워낙 좋은 스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최악이거든요. 지금 일정이. 만약 스페인까지 지게 된다면은 이제 끝인 거죠. 독일 입장에서는 바로 조별리그 탈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페인전에 무승부도 힘들고 무승부도 약간 어려울 것 같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코스타리카를 당연히 잡아야 돼요. 근데 약간 좀 걱정인 게 있는 게 이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강팀한테는 강하고 약팀한테는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을 잡고 코스타리카 상대를 고전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독일전에서 보여줬던 일본 축구는 약간 좀 실리 축구. 뭐 누구지 해설진 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던데 실리 축구를 구사했어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님의 사실 모리아스 감독님의 그 전술 트렌드가 그때 상황에 맞는 전술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런 게 좀 빛났던 경기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자 오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G조 경기 일단 스페인하고 카메룬 경기 그리고 브라질하고 세르비아 경기가 있고요. H조 우리나라가 속한 조죠.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랑 저녁 10시에 승부를 펼치게 되고요. 이어서 포르투갈하고 가나가 새벽 1시에 경기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면은 조별리그 1차전 모든 경기가 마치게 되고 조별리그 1차전 순위 벌써 이변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윤곽을 드러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바로 당일이긴 한데 현지 시간으로 바로 내일 조별리그 2차전이 이어서 이렇게 경기를 펼쳐질 예정입니다. 2차전 경기도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이번처럼 한 번에 리뷰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대한 빨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조별리그 1차전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할게요. 조별리그 1차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릴 우루과이 경기 이미 경기 영상을 이 동영상을 좀
조금 있다가 올려야겠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시간은 5시인데 한 9시쯤에 올리면 되나? 네네네. 어쨌든 우루과이 경기 열리기 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정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다 살펴봤고, 우리나라 선수들 앞에도 아시아에 또 사우디랑 일본이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무래도 우루과이한테 피파 랭킹에서 밀리진 몰라도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라는 건 승리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뭐 무승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되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루과이 경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옴.